네, 우리 지역 뉴스들, 이슈들 친절하게 풀어드리는 친절한 기자들 시간입니다. 오늘은 문영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자, 5월 들어서 이 코로나19 확진자 상황이 아주 심각해요. 현황 그렇습니다. 정리 먼저 해주실까요? 네, 지난 1일부터 어제까지 전남 동부 지역에서 모두 219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지역별로 살펴보면 여수가 97명으로 가장 많고 또 순천 53명, 고흥 51명, 또 광양 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게 5월 한 달 동안만인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진짜로. 약 보름 약간 넘는 기간 동안 예. 그런 상황인데요. 같은 기간 이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총 257명이니까 무려 85%의 환자가 전남 동부권에서 나온 겁니다. 예. 또 지난 13일 하루에만 4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이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진 이후 1일 확진자 수로는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더 문제는 이런 코로나19 사태가 시간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건데요. 이달 초에는 여수와 고흥에서 유흥업소와 군청 직원 관련 확진자가 쏟아졌는데 지난주부터는 나이트클럽발 집단 감염 사태가 터지면서 순천과 광양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시민들이 급증했고요. 또 여전히 여수와 고흥에서도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들이 확진 판정을 받거나 또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확진 사례가 산발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매일매일 정말 그 문자를 받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데 그렇습니다. 이 지역별로 심각한 확산세 원인이 또 각기 다릅니다. 근데 이번 감염의 기폭제가 나이트클럽과 같은 그 유흥시설이라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그렇죠. 우선 이달 초 여수에서는 유흥업소 이용자들과 종사자들이 이 집단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네. 이어서 가족들이나 동선이 겹치는 시민들까지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어제까지 여수 유흥업소와 관련해서 확진 판정을 받은 시민들이 모두 58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아이고. 이 5월 들어서자마자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여수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고 지난 주말 여수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3일까지 재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천과 광양에서는 나이트클럽 관련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이 지역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져 있는데요. 이 나이트클럽과 관련해 첫 확진자가 발생한 건 지난 11일입니다. 네. 이 클럽 종업원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요. 곧바로 이용객과 종업원 등에 대한 진단검사가 진행됐고 지난 주말까지 무려 4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순천뿐 아니라 인근 광양과 여수, 심지어 곡성에서까지 확진자가 나오는 등 발생 지역이 광범위하고 또 확진자와 접촉했던 가족이나 지인도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등 현재까지도 연쇄 감염이 이어지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시민들이 이 분노할 만한 소식도 이어졌는데요. 바로 순천시청 소속 공무원들이 해당 나이트클럽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 맞아요. 이 출입자 명단에 포함된 공무원들은 모두 8명이고 또 진단검사에서는 모두 음성으로 판명됐는데요. 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지자체가 시민들을 상대로 또 뭐 사적 모임을 자제해달라,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달라 네. 이렇게 했는데 신신당부를 했는데 정작. 그렇죠. 전작 공무원들은 사적 모임을 갖고 특히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주점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거센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일단 해당 공무원들을 오늘자로 대기 발령하고 복무 지침이나 감염병 관리법 위반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서 일벌 백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나이트클럽을 방문했던 공무원들이 현재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태여서 이 자가격리가 끝나는 오는 21일 이후부터 본격적인 대면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모범이 되어야 될 공무원들의 일탈 소식 때문에 많은 시민분들께서 또 이런저런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물론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전체를 비난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코로나19 상황이 가장 심각했던 또 순천에서 이런 게 나왔다는 게 안타까운 대목인데요. 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여수와 순천, 광양까지 세 개의 시가 또 공동 대응에 나섰죠. 네, 우선 이 나이트클럽 집단 감염이 이어지자 순천시와 광양시가 지난 13일부터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네. 여수와 고흥이 지난 4일부터 강화된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었으니까 지금은 전남 동부권 전체에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여수와 순천, 광양 3개 시의 경우에는 생활권이 같기 때문에 각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도 많고 또 직장, 관광지, 식당 등 접촉 장소나 형태도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에 따라 지난 14일 세 개 시가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 먼저 확진자가 발생했던 시설을 방문하거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시민들은 지역을 가리지 말고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했고요. 또 3개시를 순환 운행하는 광역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매 회차마다 운행이 끝나면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또 타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흘 동안 재택근무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3개시가 이렇게 공동 대응에 나선 건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진 이후 처음인데요. 그만큼 이 상황이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고요. 또 무증상 감염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경계심을 갖고 조심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또 언제 어디서든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주를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서 앞으로의 판도가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다 같이 네. 조심 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여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여순 사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의미 있는 재판이 열리고 있다고요. 네, 우리 지역의 가슴 아픈 현대사죠. 73년 전에 여순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수많은 민간인들이 이 반란에 가담했다 또는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불법적인 군사 재판을 받고 무고하게 희생됐는데요. 재심을 통해서 이 민간인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법원이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한 게 지난해 1월인데요. 여순 사건 당시 순천철도청 직원이었던 고 장환봉 씨가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누명을 쓰고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총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후 장 씨의 딸이 아버지가 억울하게 희생됐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장 씨가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이를 계기로 다른 희생자의 유족들도 재심을 청구해서 최근 이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2건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요. 지난주 목요일에 첫 공판이 있었는데 이 검찰은 지난해 고 장환봉 씨에 대한 재심 때와 마찬가지로 희생자 9명에 대해서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네, 이번에 재심 대상자분들은 여순 사건 당시 어떻게 희생된 분들이고 그리고 이 검찰이 무죄를 구형한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네, 우선 첫 번째 재판은 철도원으로 근무했던 고 김영기 씨에 대한 재심인데요. 네. 이 여순 사건 당시 14연대 군인들이 지리산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여수역에서 기차를 탔는데 네. 당시 여객 차장이었던 김영기 씨가 이 14연대를 도왔다는 이유로 군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형무소에 수감됐다가 한국전쟁 직후 실종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재판은 대전 형무소에서 숨진 민간인들에 대한 재심인데요. 네. 여순 사건 초기에 경찰에 연행된 뒤에 군사재판에서 포고령 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대전에 있는 형무소에 수감됐다가 집단으로 학살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철도원 김영기 씨에 대한 재심에서 검찰은 군사법원이 민간인을 재판한 점 등으로 미뤄 위법성이 의심된다. 또 김 씨가 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무고하게 희생됐다며 재판부에 무죄 선고를 요청했고요. 대전 형무소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에서는 당시 적용된 내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고 또 재판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마찬가지로 무죄를 부형했습니다. 이번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4일 열릴 예정인데요.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법원의 무죄 판결을 통해서 이 희생된 민간인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무죄 판결이 난다면 유가족들의 한이 그나마 좀 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희생자들의 억울한 누명은 이렇게 법원의 판단으로만 풀 수 있는 건가요? 네, 현재 이 희생자들이 명예회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재심 신청이 사실상 유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과거의 재판이 위법하게 이뤄졌거나 또 억울하게 희생됐다라는 걸 일일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입증을 받아야 된다. 인정받아야 된다 이런 건데요. 네. 이 절차가 까다로운 것도 문제지만 같은 사건으로 희생이 됐다고 하더라도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대전 형무소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에서도 이 희생자의 직계 가족이 아닌 뭐 조카 등이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인 자격이 안 된다는 이유로 재심 청구가 기각됐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족들은 여순 사건 특별법이 하루속히 제정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법이 제정되면 정부 차원에서 진상조사가 이뤄지게 되고 누가 억울하게 희생됐는지도 한꺼번에 정리되는 거죠.
지난해 고 장완봉 씨에 대해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를 개별적으로 바로잡기보다는 여순 사건 특별법을 제정해서 일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네. 참 빨리 될 것 같았는데 계속 미뤄지고 있고 벌써 여름이 다가왔단 그렇습니다. 말이죠. 네. 5월에는 통과가 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지난달 여순 사건 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하면서 네. 4월 임시국회에서는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이 결국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못했고요. 네. 이 지난 12일에도 다시 한번 행안위 전체 회의가 열렸지만 이번에도 야당의 반대로 안건으로 다뤄지지 못했습니다. 이 지역 정치권은 5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반드시 특별법을 통과시키겠다 이런 각오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 최근 총리와 장관 임명 문제 등을 두고 여야 관계가 얼어붙으면서 이 5월의 절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임시국회 일정에 대한 논의가 전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서 이 5월 중 제정도 안타깝지만 현재로서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네, 제정을 바라는 마음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목할 만한 뉴스들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주자 중 한 명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여수와 순천을 잇따라 방문했는데요. 이 향후 지지 세력을 어떻게 직결할지 또 우리 지역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오늘 여수 MBC 뉴스 데스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수광양 항만공사가 주도하는 여수세계 박람회장 공공개발을 위해서 최근 주철현 의원이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이를 두고 광양시 의회가 반발하면서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 여수세계 박람회장을 항만공사가 개발하는 것을 두고 이 여수와 광양 지역의 의견이 다른 건데요. 이 내용도 취재해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친절한 기자들 문영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